먼저 저희 표지인데요. 표지에 저희 모두의 원픽 파트너라고 저희가 썼는데, 이 말과 같이 저희에게 이제 출자를 해주시는 출자자 분들로부터도 저희가 원픽 파트너가 되고 싶고, 또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기업들로부터도 저희가 원픽 파트너가 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상장사로서 주식시장 내에서도 저희가 원픽이 되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차례차례 준비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성과로 증명하는 업계 탑티어 플레이어입니다. 본문에 일자를 여러 개를 저희가 썼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좌측에 두 개의 일은 작년도 4월 달에 저희 이제 벤처캐피탈의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저희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 중에 청산된 펀드를 전수조사를 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를 조사했는데, 하나는 청산된 펀드 중에 어느 운용사가 가장 많이 돈을 벌었는지 누적해서,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펀드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단일 펀드로서 어느 펀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래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는 어디인지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카테고리 모두에서 1등을 했고요. 세 번째 일은 저희가 상장 VC와 저희의 연평균 AUM 증가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상장 VC가 약 11개 정도로 저희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 상장된 VC보다도 저희가 더 빠른 속도로 AUM을 증가한, 그래서 1위로 조사가 됐고요. 마지막 일은 저희 2020년 말에 벤처 창업 진흥 유공 상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매년 벤처 생태계에 기여한 어떤 그런 공로가 있는 곳들에게 주어진 상이었었는데, 저희가 받기 전까지는 이 상의 훈격이 국무총리 상이었는데, 저희가 업계 최초로 벤처 캐피탈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좋은 선구안으로 그동안 투자를 잘했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회수를 또 굉장히 잘한 어떤 그런 펀드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또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열심히 펀드레이징해서 AUM도 열심히 잘 늘리고, 또 어떤 벤처 생태계에 기여한 공로라든지 또는 모범적인 어떤 펀드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상을 받는 등 그야말로 여러 가지 성과로 저희가 증명되는 업계 최상위 플레이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원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돈을 출자해 주시는 그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벤처 캐피탈에 돈을 맡기는 것이 좋을까, 돈을 얼마나 더 벌어줄까, 또는 수익을 내주는 것 이외에 어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어디가 잘해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벤처 캐피탈로서 저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볼 때도 어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밸류에도 잘해주고, 또 지속적인 팔로우 인베스트먼트 잘해주고, 또 네트워킹을 잘해줄까 하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원픽 VC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12번째 이제 상장된 VC로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열심히 잘하고, 또 수익 증가라든지 또는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의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실적을 실현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이제 꼭 하나만의 어떤 VC를 투자해야 되겠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원픽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벤처캐피탈 업계에 들어온 지는 약 한 20년이 넘었고요. 제 첫 번째 시작은 CJ 창업 투자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로 건너가서 약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스톤브리지 벤처스에 합류한 지는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카카오 계열 벤처캐피탈인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를 약 4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가 더 좋은 회사인 스톤브리지 벤처스로 옮겨왔습니다. 그 옆에는 몇 개 이제 저희 숫자로 보여드리는 저희 회사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선 저희 포트폴리오는 약 140여 개가 넘고 있고, 최근 2년간 청산한 펀드의 평균 넷 IRR은 23%를 넘고 있고, 저희가 창업 이래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는 1조 1,100억이 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그 키워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 스케일업 투자를 열심히 액티브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회사를 계속 키워서 유니콘을 만든다 하는 그런 키워드로 투자하고 있고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투자 관련해서 보면 코로나로 가속화된 그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좀 변화되고 있고요. 그런 변화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 투자하고 있고요. 테크놀로지나 라이프 사이언스의 큰 두 개 축으로 투자를 균형감 있게 하고 있는데 몇 개 흥미로운 기업들도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쪽에서 보면 상단에 오픈엣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픈엣지라는 회사는 반도체 분야에 그 한국의 암이 되겠다는 것을 표방하는 회사입니다. 즉 AI 및 엣지 컴퓨팅 반도체 IP 기업인데 이 회사는 본인들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기평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는 더블A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더블A를 받은 사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기평을 수행한 기관 입장에서도 더블A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만큼 오픈엣지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시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에 따른 기대가 매우 크고요. 그 밑에 있는 가온칩스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의 그 디자인 하우스 협력업체 1위 업체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전 세계 1위고 비메모리 쪽도 좀 강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협력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온칩스는 뭐 질적인 면에 양적인 면에서 모두 다 1위 그 협력업체로서 좀 단연간 활약을 해오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구했고 2월 말에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은 대부분 이쪽을 생각하시면 이제 신약을 생각하실 텐데 물론 저희도 신약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요. 하지만 더 흥미롭게 그 신약 이외에 그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저희의 선제적 투자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상단에 있는 이모코그라는 회사는 그 치매 전 단계인 그 경도인지 장애의 상황에서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거나 늦추게 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즉 먹는 약이 아니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그걸 치료로 하는 그런 치료제를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디지털 치료제 회사가 여러 개 승인이 났고 처방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한국 그 식약처 KFDA의 어떤 승인에 그래도 좀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평가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모코그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핫한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리브스메드라는 회사는 그 세계 최초로 일회용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 외과용 수술기구를 개발했는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한국 사람이 개발하거나 또는 한국 회사가 개발한 어떤 외과용 수술기구 중에 한국 그 의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보시는 그 교과서에 실린 사례는 리브스메드의 기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전무후무한 사례고 그만큼 어떤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또 임상에서의 안정성도 다 인정받은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콘뿐만이 아니라 더 큰 워낙에 그 외과 시장이 그 수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유니콘 이상을 넘어서는 큰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140여 개가 되는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서 투자 기업의 밸류에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오픈엣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4번에 걸쳐서 115억 원을 투자했고요. 상장 후에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기업 가치와 저희가 최초 투자했던 그 기업 가치를 비교해 보면 아마도 최초 투자 대비 약 50배 이상의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립스메드 6번, 직방 5번 등 저희가 믿는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각각의 그 어떤 산업의 필드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저희는 되게 액티브하고 공격적으로 여러 번 투자하고 또 그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돕다 보면 다수의 유니콘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 저희가 그런 유니콘들에 대한 투자와 엑시트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먼저 과거를 보시면 저희가 크래프톤, 배달의 민족, 펄어비스 등 이미 유니콘에 투자하고 다 회수한 사례가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니콘은 직방, 무신사, 두나무, 소카, 카카오스타일, 리디 등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분야의 유니콘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는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니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리브스메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밑에 흥미롭게 두 개의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타임트리라는 회사와 코코네라는 회사가 있는데, 타임트리 이 두 회사 모두 다 일본 기업입니다. 하지만 창업자와 대주주 모두 다 한국 분들입니다. 타임트리는 캘린더 기반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현재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을 정도의 소위 약간 슈퍼 앱 수준입니다. 코코네는 그 캐릭터 꾸미기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고, 해당 분야에서 일본 넘버원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지위를 잘 이용을 해서 NFT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액티브한 투자를 총 15명으로 구성된 투자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의 어떤 운영 인력들의 특징이라 하면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 배경,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C의 업무라고 하면 그 다양한 분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센싱을 하고 있다가 잘 될 만한 것들, 성장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하고 잘 육성하는 게 저희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경력이나 어떤 학교 출신들로 구성되기보다는 매우 다양성을 유지하는 그 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볼 때 저희 회사의 이 투자팀은 어떤 투자팀이 보유한 다양성, 그 다음에 다양성에서 기인한 전문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액티브하게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VC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그 미래의 메인 산업군을 예측하고 해당 산업군의 탑 플레이어를 발굴하고 투자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분야나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어느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매우 균형감 있게 투자하고 있고요.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한 6천억 정도 투자를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는 저희가 이제 상장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몸을 만들어 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원픽 VC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그 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작년 4월에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인데요. 특히 이제 위의 표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동안 청산 벤처펀드의 수익 금액 상위 10개 운용사를 선정을 했고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1위를 했고요. 저기서 말하는 수익 금액은 그 어떤 출자 원금을 제외한 순 수익 금액입니다. 특히 이제 2등과 비교할 때도 저희가 700억 원 이상을 더 수익을 거둬들일 만큼 저희 어떤 그 투자의 성공률도 좋았고 저 해당 시기에 회수를 매우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표고요.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해서 지난 10년간 저희가 다양한 그런 상을 받아올 정도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의 운영 수익률이 그 업계 평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중소벤처부가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업계 평균 넷 IRR이 청산펀드 기준으로 5.9%로 조사가 됩니다. 저희는 그 최근 5년간을 보면 약 13%가 되고요. 특히 최근 2년간은 저희 넷 IRR이 23%를 넘습니다. 그만큼 매우 높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이 펀드들은 지난 5년 동안 저희에게 눈부신 수익과 눈부신 어떤 성적을 안겨다 준 그 펀드들을 브레이크다운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청산한 미래창조라는 펀드는 넷 IRR이 33%를 넘는 어떤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고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의 어떤 그런 성과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회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어떤 저희 투자 자금 조달도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즉 그 펀드레이징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되게 액티브하게 펀드레이징을 열심히 또 뛰고 있습니다. 약 한
80여 곳의 이제 출자자 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 그분들로부터 고맙게도 잘 출자를 받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가파른 속도로 저희의 이제 그 AUM이 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기준일에서 보면 저희의 AUM이 이제 9,33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1,600억 원 규모로 이미 이제 펀드가 결성이 될 것이 확정된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돈은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의 AUM은 이미 1조 원을 훌쩍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관리 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의 이제 주 매출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관리 보수, 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들로부터 매년 일정 요율의 이제 그 관리 그 피를 받아서 하는 그 합이 이제 관리 보수고요. 또 하나의 축이 성과 보수인데, 성과 보수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잘해서 어떤 그 기준 수익률을 초과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초과된 이익 중에 또 일정 요율을 저희가 잘했다고 보너스로 이제 주시는 그것이 성과 보수거든요. 근데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 관리 보수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 관리 보수는 그 AUM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저희가 AUM을 매우 공격적으로 또 뭐 증가시키고 있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자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딩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영 성과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 수익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0년 온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 수익이 약 245억 원이었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미 310억 원을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20년 온기 기준으로 봤을 때 146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미 220억 원 넘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 또한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번 챕터부터는 그 상장을 가는 저희 올해, 그 다음에 약 중장기적인 저희 업사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관리 보수를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과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그 펀드를 설명을 먼저 드리면, 스톤브리지 성장 디딤돌 투자 조합이라는 그것은 이미 청산 중에 있는 조합입니다. 약정 금액이 400억 원이었고요. 이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762억 원을 저희가 회수해서 다 돌려드렸고, 그 당시에 아직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 미회수된 가치가 약 900억이 넘는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두나무 주식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된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내에 잘 정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상 IRR은 40%가 넘고 멀티플도 4배 이상, 즉 400억 규모의 펀드를 저희가 1,600억 이상으로 돌려드리는 셈이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저희 성과 보수의 규모가 매우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직방에 그 의미 있는 그 규모의 그 구주 거래가 있었다고 그 언론에 발표가 됐었고, 그 언론에 나온 그 기업 가치는 구주 거래 당시에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대비 약 한 4배, 5배 정도의 어떤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된 그 레퍼런스 프라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또 이 펀드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만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기까지 뭐 꼭 들고 가기보다는 그 전이라도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레퍼런스 프라이스로 해서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펀드에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성과 보수의 규모가 막대하다 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비해서 저희 성과 보수 규모가 좀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올해가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회수와 성장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가 대부분 8년 정도의 라이프타임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레이징을 올해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시쳇말로 한 뭐 향후 한 4,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손가락을 빨고 있다가 이제 펀드 만기가 되는 시점 근처에 가서 뭐 회계적으로 이익을 내는 어떤 그런 식으로, 즉 어떤 계속 가는 기업으로서 약간 VC가 조금 모자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그 촘촘하게 펀드레이징 하고 있고, 촘촘하게 펀드 관리하고 있고, 또 청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개의 펀드가 청산 예정이고요. 이미 그건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후년, 그 후년 이렇게 매년 1개 이상씩 청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후년, 그 후년 이렇게 뭐 청산이 그 예정이 되고 있는 한 3, 4개 펀드의 현재 성적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각 펀드별로 작게는 한 60%, 많게는 8, 90% 출자 원금 대비해서 그 정도를 이미 다 돌려드렸습니다. 즉, 각 펀드별로 아직 그 우량한 자산들이 남아있고, 그 우량한 자산들을 시적절하게 저희가 매각에 나선다고 하면, 곧 모두들 이제 그 회계적으로 저희한테 이익으로 안겨줄 성과보수 구간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올해보다는 뭐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AUM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지만 이 조사한 결과 저희가 다른 어떤 상장된 VC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AUM을 건전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세를 몰아서 저희가 올해 뭐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펀드레이징 열심히 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리보수는 그 AUM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AUM의 순증은 곧 관리보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기세를 몰아서 이제 계속 AUM이 증가시킨다고 하면 뭐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에 저희의 관리보수의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전체 이제 매크로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해하시다시피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나 뭐 산업이나 사회가 다 디지털화 되고 있고요. 그런 디지털화는 그 누가 뭐래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앞장서서 좀 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VC가 제일 잘하는 건 또 저희의 업무는 그러한 어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잘 찾고 육성하는 거고요. 따라서 저희가 볼 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저희를 둘러싼 매크로한 시장 환경은 매우 좋고 더욱더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커져나가는 그 시장 속에서 저희가 엣지 있게 잘 움직여서 의미 있는 시장 지분을 갖고 또 의미 있는 시장 포지션을 잘 유지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원픽 VC가 되겠다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제 설명은 가늠하도록 하고요.